오랜만입니다. 이제 저는 최근에 ADHD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도 이거를 알게 되고 되게 많은 변화가 찾아와가지고 이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ADHD 진단을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잘 모르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새롭게 나를 좀 알고 나니까 좀 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이런 방법을 써보면 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렇게 영상을 켜봤고요. 그냥 진짜 저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게 전형적인 ENFP, 그 대문자 ENFP 이 정도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일을 잘 하면 됐었던 거지.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다 보니까 그냥 나는 이게 재밌고 좋고 그걸 계속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조직이 점점 커지니까 새로운 팀원도 들어오고 팀이 꾸려지고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리더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정말 없는 능력, 있는 능력을 다 끌어다가 쓰니까 내 능력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끌어다 쓸 힘이 없는 거죠. 내 인생에 힘든 순간이 뭐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뭐 힘들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냥 뭐 어린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뭔가 이게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힘들지?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기획안을 써야 되는데 막 어떤 거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아이디어 막 난리가 나. 막 이미 다 끝났어.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커서 이렇게 올려놓고 유튜브 기획안 이렇게 써놓고 엔터 딱 친 다음에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내가 레퍼런스 찾은 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갑자기 레퍼런스 막 조사하고 내가 갑자기 보니까 디자인도 이런 쪽이면 더 좋을 것 같아. 갑자기 또 이런 거 막 또 찾아보고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알맹이를 제외하고 모든 쓸데없는 일을 다 해내는 나를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 혹시 제가 ADHD가 아닐까요? 하면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진짜 맞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가 어떨 때냐면 생각보다 되게 효율 추구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요리를 보통 한다고 치면 뭐 냄비를 올려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게 끓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끓는 동안에 예를 들면 라면을 올려놨어. 그러면 라면이 다 익는데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난 이 3분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막 냉장고에서 뭐도 꺼내고 갑자기 청소도 하고 막 못했던 일들을 막 갑자기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라면이 때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일의 뭔가 중요도나 순서 이런 것들이 나만의 머릿속에서 뭔가 알아서 섞이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꼭 2, 3분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파격적으로 3시간 이렇게 늦으면 그냥 이제 솔직히 나도 포기해, 속으로. 근데 나는 이 준비를 하면서 모든 효율성과 모든 노력을 다 해서 막 갔는데 2, 3분 늦고 이러면 나 이제 또 지각제. 나름대로 나는 억울한데 이걸 뭐 얘기해봤자 뭐 어떡하겠어요? 어쩌겠어. 그게 난 걸. 내가 메타인지 미쳤다. 이걸 알게 돼서 뭐가 얼마나 달라졌냐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제발 ADHD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당연히 굴곡도 있고 집중 못할 수도 있고 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잘 몰랐던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제발 이게 다른 이유 때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속으로는 제발 맞았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이제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자 있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단을 받고 거의 뭐 귀에서 환희의 송가가 울리면서 오히려 좋잖아? 이러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지난 상태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히려 좀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는 약을 먹고 거의 무슨 신세계가 펼쳐지는 줄 알았어. 나는 한 번도 이게 시야가 맑았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클리어하게 보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식욕 감퇴가 되게 컸고 뭐 심장 두근거리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나한테 맞는 약 종류, 그리고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았다면 그거의 용량, 이런 것도 다 맞춰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갑자기 집중 잘 되라 얍 이런다고 이게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으면 뭔가 적응을 하고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걸 다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치가 않아서 한 달 동안 약을 먹고 밥을 잘 안 먹게 돼서 막 살도 빠지고 이러니까 굶어서 죽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약을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짜증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용량이 안 맞거나 나한테 안 맞는 약이면 부작용으로 오히려 미쳐 날뛰는 수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미친년인가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내가 짜증이 나니까. 근데 이게 보통의 나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그게 약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또 에너지 소모가 되고 힘들어지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질병이고, 이 질병을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 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저에게도 찾아온 거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항상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데 나는 미쳐 날뛰고 있고, 심지어 내가 만약에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으면 사실 뭐 퇴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좀 환경도 바꿔보고 하면서 내가 이 병을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간 다음에 뭔가 다른 일을 시작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렇지 못하잖아요. 빨리 괜찮아져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과, 또 반대로는 내가 이 엄청난 뭔가 집중력과 창의력, 뭐 나의 정말 좋은 에너지를 다 써서 뭐 나올 좋은 결과들이 얼마나 멋질까, 이런 또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계속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이러면서 무슨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자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게 61점이 나온 거예요. 31점부터 의심 단계 시작이니까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저를 보면서 아, 이건 진짜 검사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저는 이미 병원의 선생님이 저를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검사를 하진 않았고 2가지의 대표적인 검사를 했는데, 하나는 뇌파 검사. 이 뇌가 그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ADHD가.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뇌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검사를 일단 할 수 있고요. 뇌파는 사실 약간 참고를 할 뿐이지 이게 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캣 검사라고 해서 주의력 종합 검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약간 게임 같아요. 테트리스처럼 도형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시각적으로 얼마나 주의력을 뺏기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다른 데 분산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네모,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 네모만 보면은 스페이스를 누르세요 이런 걸 하는 건데, 이제 막 했어요. 그게 제일 쉬운 거고, 그 다음엔 청각. 그래서 뭐 종소리가 울릴 때 네모가 나오면 뭐 누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검사가 충동성을 테스트하는 검사인데, 그게 막 동그라미, 네모, 세모, 뭐 X 이렇게 있을 때 한 1초, 2초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X는 절대 누르지 말고 모든 걸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나는 집중을 잘해서 X를 절대 누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X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정말 내 의지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왜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충동적으로 뭔가 억제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뭐 도형 가지고 또 계속 검사를 하는데 한 40-50분 정도 하는 검사예요. 근데 그런 건 금방 끝나는데 이건 진짜 거의 1시간을 이렇게 스페이스바만 가지고 계속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집중이 원래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닌데다가 좋아하는 일에만 흥미가 있는 사람인지라 그거에 뭔가 포커스를 막 해서 1시간 동안 있고 이런 게 쉽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과를 봤는데 보통 사람이 집중을 잘 하는 경우에 뭐 한두 개 틀린다든지 이런다고 하는데 저는 뭐 5-6개 넘게 틀리고, 뭐 그러니까 항목마다 다르지만 그게 틀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반응 속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이게 무슨 그냥 테스트 조금만 한다고 점수 매겨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타입이 이렇게 막 우당탕탕 이런 게 밖으로 막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DHD인 사람들이잖아요, 약간. 근데 그게 아니라 조용한 ADHD라고 가만히 있는데 머릿속은 되게 난잡한?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 이걸 다 합친 종류, 그러니까 종합형. 근데 저도 정신과 뭐 의사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봤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뭐 얼마나 깊이의 정도도 다 달라요. 혹시나 뭐 주변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약간 요즘에 ADHD 전도사가 됐거든요. 왜냐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면 안 했을 때 그 불편함들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보다는 더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잘 맞는 치료법을 찾을 때까지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인생의 난이도가 확 달라진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껴봤기 때문에 이걸로 만약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거가 맞나 아닌가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진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건이 그거라고 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얼마나 참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더라도 어쨌든 해낸다. 근데 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살아왔어. 뭐 예를 들면 대학도 내가 원하는 과를 갔어요. 거기서 막 맨날 밤새고 엉엉엉 막 이렇게 울더라도 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선택한 건데 어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경영학과, 회계학과 뭐 이런 걸 갔어. 그럼 진짜 자퇴했을걸요? 진짜로. 그럴 정도로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를 뭔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 안에서도 내가 못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ADHD가 맞다라고 결과를 듣고 되게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콘텐츠들도 약간 제가 ADHD를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